저자가 가장 중요한 내용을 화끈하게 제시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질질 끌지 않고 두 갈식으로 결론부터 말해준 거죠. 안녕하세요, 따독따독입니다. 며칠 전에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서점에 갔다가 정말 재밌어 보이는 책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요새 저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바로 광고와 마케팅 관련한 책인데요. 회사에서 새로이 업무를 맡게 되면서 광고와 마케팅 이런 세계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뭔가 생소하면서도 뭔가 흥미롭고 재밌으면서도 뭔가 답답함이 공존하는 영역이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책 제목은 광고의 8원칙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광고와 마케팅 이런 용어의 미묘한 차이점을 알아보고 계셨나요? 아니면 사업장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민 중이셨나요? 현업에 종사하시면서 스킬업 할 방법을 강구하시고 계셨나요? 아니면 돈을 덜 쓰면서 효과를 최대화시키는 마케팅 비결이 궁금하셨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언가를 판매하고 알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광고와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리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사항들이 말끔히 해소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함께 가시죠. 책 이름은 광고의 8원칙입니다. 사람들은 이렇듯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걸 좋아하죠. 가리를 타준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렵고 장황하고 긴 문장보다는 짧고 굵게 쓰여진 문장을 좋아하는 그런 거죠. 광고의 8원칙이라는 제목만 봐도 이 책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저자는 광고계에서 제법 오랫동안 발을 담그고 있네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광고 관련 자격증이 있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처음 알았어요. 이래서 사람은 계속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케팅과 세일즈, 입문서 정도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험을 위한 수험서처럼 딱딱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실무적인 예시만 잔뜩 늘어놓은 책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책을 통해 마음에 확 와닿는 노하우를 한눈에 보길 원하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아쉽지만 그 부분은 장담드릴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책에서는 독자에게 최대한 생각해볼 기회를 주고자 했던 걸로 보입니다. 방법을 어떻게 보면 바로 알려주기보다는 기본적인 본질을 알려주고자 했던 게 아닐까요? 제가 나중에 읽고 나서 지금 이렇게 리뷰를 하면서 생각이 드는 건데 최대한 긍정적으로 표현하긴 했습니다. 책에서 이야기하는 소비자 관점에서 본 광고의 8원칙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당신은 어떤 곳에 있는 광고를 바라보았다. 두 번째는 무언가에 끌려 다가간다. 매력에 이끌린다는 얘기죠. 세 번째, 그 앞에서 생각한다. 이것이 나에게 맞는지,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는지,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생각한다는 거죠. 네 번째, 그런 제품류에 대한 구매욕이 생겨 필요하다고 느낀다. 이게 뭔가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다섯 번째, 그 제품이 유독 좋아 보여 소망하게 된다. 이제는 이 제품의 어떤 글을 봐도 왠지 내 이야기 같고 얼토당치 않았던 건 아니지만 썩 와닿지 않던 것도 이제는 왠지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섯 번째,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 일곱 번째, 만족한 정보들을 바라보고 본인도 심리적 만족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본인이 구매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심리적으로도 만족을 해야 하는 단계인 겁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만족한 정보를 지인에게 알려주고 싶어져 전파하게 된다. 사람들한테는 이런 심리가 있죠. 이 제품을 구매한 사람 입장에서는 나도 샀으니까 너도 사면 좋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있고요. 잠재 고객들한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저 친구가 샀다고? 저 사람이 샀단 말이야? 그 사람이 이렇게 리뷰를 좋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나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를 제가 책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를 바로 사회적 편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행동 심리학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은 초반에 저자가 가장 중요한 내용을 화끈하게 제시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질질 끌지 않고 두 갈식으로 결론부터 말해준 거죠. 광고에 꼭 필요한 8개, 그러니까 광고의 8원칙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도표로 깔끔하게 정리해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만 완벽하게 읽으셔도 오늘 말씀드릴 부분의 한 80% 이상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 부분을 보고 바로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다 메모했어요. 그리고 제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다가 붙여두었습니다. 시험 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해두지 않으면 인간은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늘 일상 그리고 하루하루 루틴에 치이기 때문에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에는 저가 전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치 제 뒤통수를 한 대 후려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가 전략을 하는 이유는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함이 가장 크겠죠. 뭔가 쟁쟁한 경쟁자를 뚫고 가려면 뭔가 강력한 매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는 싼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싼 가격만큼 매력적인 게 없습니다. 다만 저자는 저가 전략의 단점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치를 만들기 위해 전략을 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가격이 비쌀 때 더 신뢰감을 갖고 또 구매한다라는 이런 심리가 있거든요. 이번에는 한 줄의 중요성, 카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 중에서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멘트의 중요성 부분입니다.
고객에게 제품을 어필하고 계속 보게 만들려면 우선 고객의 눈을 잡아둬야 한다고 생각해요. 화려한 이미지와 효과도 좋지만 고객한테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호기심을 자극시킵니다. 의문형 문구를 던지는 겁니다. 오래 생각한 만큼 더 오래 제품에 머무르라는 인간 심리도 있겠죠. 또 다른 팁으로는 고객한테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둬라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구매를 결정한 고객은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제품 구입 절차를 마무리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 바로 가기나 바로 구매 링크를 클릭한 후에 결제 정보와 개인 정보를 넣고 5분 내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합니다. 빨리빨리를 선호하는 한국인의 심리도 한몫하겠죠. 만약에 구매를 클릭했더니 엉뚱한 사이트로 이동한다거나 바로 가기 링크가 없다면 어떨까요? 고객이 직접 검색한 다음에 사이트에 찾아 들어가야겠죠. 구매 버튼을 찾은 다음에 어렵게 정보를 넣으려 했더니 회원 가입을 하라고 합니다. 절차를 한 번 더 늘릴수록 50%의 잠재곡이 빠져나간다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고객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셀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량인지 생각해 볼 수 있었죠. 이번엔 광고 실무자 입장에서 한번 노하우를 말씀을 드려볼 건데, 처음에는 광고를 사업장 대표가 직접 진행을 하다가 어느 정도 업체가 크면 광고 담당, 마케팅 담당 직원을 뽑겠죠. 그 직원들을 두고 광고를 할 때 유용한 비법에 대한 건데, 책에서는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직원에게 책임과 권한을 위임해라. 믿고 맡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신입 직원을 매년 채용하라. 물론 이 부분은 쉽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직원을 계속 받는 거는 제 생각에는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뭔가 좀 참신하고 트렌디한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직원을 챙기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인사관리 측면이죠. 네 번째는 대표가 중요한 업무와 관련해서는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라라는 겁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대표가 직접 참여해서 결정을 해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애매하고 어려운 것이 있으니까요. 다섯 번째는 대표가 먼저 실천하고 먼저 약속하고 직원의 인생을 책임질 각오로 임하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대표의 책임감 측면인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를 그려라랍니다. 뭔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힘은 비전과 동기에서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닐까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대표로서 거래처 리스트를 꿰고 새로운 거래를 맺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라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인 업무는 광고 담당자가 하더라도 예를 들면 거래처를 따오는 것, 클라이언트를 따오는 것, 이런 영업 같은 거는 대표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광고를 잘 만드는 법. 내 자신이 광고 담당자라고 했을 때 나한테 광고를 맡기는 비법은 무엇일까? 이 광고 업무를 잘할 수 있게끔 하는 비법은 무엇일까 얘기를 해볼게요. 나는 지금 광고 업무도 하고 있고 대표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본업, 그리고 광고, 본업 연구, 이런 세 가지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을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 업무 시간을 정확히 분할하는 습관을 들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표로서 해야 될 역할도 있겠지만은 광고를 잘해야 되는 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광고에 내가 최소한 하루에 2시간씩은 꼭 투입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광고 예산을 책정했으면 반드시 그 금액을 모두 지출하라입니다. 이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네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지출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설명이 없기 때문에 숨은 의도를 제가 아직은 파악을 잘 못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광고 업무든 직접 부딪히고 깨지고 도전하랍니다. 네 번째는 프리랜서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를 많이 만나고 함께하면서 그들한테 배울 거는 배워라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요. 늘 배울 거는 주변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광고 실행사를 끊임없이 흉내내라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최고의 창조는 모방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 아마 그 측면을 얘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혼자 광고하는 것을 그만두는 시점을 정하라입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은 직원이 없기 때문에 대표로서 대표 업무도 하고 광고 업무도 하고 있지만, 영업 업무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섰다라고 하면 업무를 위임하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광고의 8원칙, 이 책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광고와 마케팅을 저비용, 고효율로 집행하는 법을 알려줬다고 생각해요.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돈을 적게 집행하고 효과는 최대화할 수 있다면 그건 엄청난 거예요. 언제 광고를 집행해야 하는지, 언제 직원을 추가적으로 고용해야 하는지, 내가 직접 해야 하는 영역은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을 단계와 시점에 따라서 깔끔하게 정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두 문장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광고와 마케팅의 본질에 대해서 초심을 찾고 싶으셨다면 꼭 한번 읽길 추천드립니다. 이 책의 슬로건처럼 8가지만 알면 정말 8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걸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려운 광고 마케팅 세계에 입문하신 걸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이 광고의 8원칙 책과 함께 기본적인 마인드, 그리고 노하우,
함께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리뷰를 보시고 여러분들의 경험담, 그리고 생각, 그리고 의견을 자유로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들으셨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소중한 지인분들께 5분께 공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